너 화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노래하는 피오나가 아니라 오랜만에 타로법사 피오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가 주인을 고른다라는 주제에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강요를 한다거나 검증된 사실이라는 등의 허위성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지요. 학생들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진로 고민을 겪을 거고, 취업 준비생들은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겪을 거고, 또 요즘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내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불안함까지 겪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정해진 정답 또한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떠돌이 집시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정했는데요. 그 지식을 한 손에 담은 것이 타로카드의 시초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 대목에서 피오나의 짧은 지식이 드러나네요. 우리는 고대의 집시들처럼 타로카드를 이용해서 크고 작은 나의 앞날을 점칠 수도 있고, 내가 지나온 족적을 한눈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타로카드가 있어야겠죠. 사설이 아주 길었습니다. 오늘은 내 첫 타로카드를 고르는 방법과 타로카드 또한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에 대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기하학적인 그래픽이 그려진 카드는 크로우 카드예요.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크로우입니다. 까마귀를 형상한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피오나가 12살에 처음으로 접한 타로 카드예요. 그 이후로 10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아이의 계보를 이을 카드를 찾지 못했지요. 아니, 찾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습니다. 이 크로우는요, 피오나가 어느 날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것 마냥 타로라는 것에 깊이 빠져 20정거장이 넘는 지하철 여행을 통해 데려온 녀석입니다. 당시 경기도에 거주했던 저는 서울 합정동까지 12살의 짧은 보폭으로 힘겹게 다녀왔지요. 지금은 없어진지도 모르겠어요. 인터합이라는 타로카드 가게였습니다. 처음으로 타로카드를 접했던 저에겐 신세계였어요. 갖가지 알 수 없는 타로카드들이 각자 저마다의 개성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검은 비단 위에 누워있었죠. 그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이 J.R.R. 톨킨의 판타지 소설을 영화화한 반지의 제왕 타로카드였습니다. 영화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아름다운 사파가 그려져 있었고, 저는 좀 다크한 그림을 좋아하는 터라 마음을 빼앗겼지요. 가격도 잊지 않습니다. 55,000원이었는데 어린아이에겐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겠죠? 제가 그 아이를 데려왔을까요? 결국 아니었습니다. 가격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제 수중엔 79,000원 정도 있었죠. 별 쓸데없이 기억력이 빛나네요. 네,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그림체도 제 스타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이는 듯한 끌림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한참을 다리가 저릴 정도로 서 있다가 옆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때 이 크로우가 제 눈에 딱 하고 들어왔습니다. 엄청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금박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너무나 조촐하고 또 어찌 보면 조금 특이한 이 카드가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근거림을 준 것이죠. 말 그대로 미치게 끌렸습니다. 제가 조금 영적인 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감수성까지 풍부하던 시절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게는 타로카드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핸들링 해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12살의 작은 손에도 착착 감기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도 썼지만 해리포터에서 해리가 처음 지팡이를 만났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훗날 저는 깨달았죠. 그것이 나만이 일방적으로 고른 것이 아니라 타로카드 또한 나를 고른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눈부신 IT 산업의 발전을 일으켰지요. 2002년 월드컵으로 유명한 나라였지만 그 또한 눈부시게 꽃을 피웠던 산업이 바로 인터넷 쇼핑 산업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직접 마켓에 가지 않고 집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고, 수많은 TV 광고나 드라마 주인공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그 사업을 하는 장면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 후 지금은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지금은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죠. 이 기술의 발전이 타로카드 업계에는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크로우를 데려올 무렵부터 얼리 어댑터들은 이미 인터넷으로 타로카드를 구매하고 있었고, 타로카드 전문 사이트도 하나둘 오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타로 법사들이 인터넷에서 타로카드를 구매하고 또 리셀링하기도 하죠.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용하는 이 에thereal 카드는 가벼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카드를 인터넷을 보고 데려왔습니다. 정말 깃털처럼 가볍고 우아한 느낌이 드나요? 그 사이트는 인터타로라는 사이트예요. 타로 카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렀을 법한 사이트예요. 저와 이 아이가 만난 지는 갓 1년이 넘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인데요. 오래 친구 같은 느낌은 없지만 서로가 운명인 마냥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의 발전에는 한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 현상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타로카드를 15년이 넘게 다뤄본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와 비슷한 분들은 실물을 보지 않아도 자신에게 꼭 맞는 카드를 고르는 일종의 안목과 같은 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타로카드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분들이나 영적인 감각보다는 그저 타로카드를 예쁜 장식물로 여겨 수집하시는 컬렉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겉모습에만 반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꼭 맞는 동반자 카드를 만나기 어렵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가 가끔 들르는 점성술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런 글을 심심치 않게 봐요. 제가 이 카드를 너무 예쁘게 봐서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이상하게 영 읽히지도 않고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가끔 영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타로카드를 진짜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동반자 카드를 못 만나시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분명 첫눈에 반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맞죠? 핸들링을 하거나 리딩을 할 때나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지고 물과 기름처럼 걷돌아요. 갈라서야 할까요? 제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데려왔나 봐요.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요. 이 사건의 발단은 뭘까요? 바로 내 쪽에서만 일방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케이스지요. 이 에thereal 에디션 또한 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맺어진 인연인데, 그래도 운명이었는지 저희 둘은 잘 맞습니다. 15년 이상 동반했던 크로가 보면 조금 서운해할 일일까요? 어쨌든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타로카드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조금은 미친 소리도 같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려하고 멋지고 심지어 가격까지 높았던 반지의 제왕 카드는 뭔가 저에게 큰 끌림을 주지 못했다고 했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아마 그 카드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어요. 뭐야 이 초딩은. 혹시 미군 카드를 아시나요? 레버리스라는 스페인 명품 카드인데요. 그 카드도 엄청 예뻐서 인기가 아주 많아요. 절판이 되었어도 여기저기서 사고팔 정도의 인기인데, 그 카드를 구매할까도 했지만 그 카드 또한 큰 끌림을 받지 못해서 고민스러워요. 제가 구매처를 또 알아내긴 했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도 왠지 그냥 저의 수집 욕심을 채우려는 사욕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왜 반려견 반려묘도 죄송해요, 발음이 안 좋네요. 반려견 반려묘도 겉모습에만 현혹되거나 그저 수집 목적으로 데려와서는 사랑과 정성을 주지 않는 파렴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타로카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앞날을 단순히 점치는 도구이다라고 생각해도 결코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말 그대로 나의 앞날이잖아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점을 봐주는 존재인데, 나와의 어떠한 신뢰도가 없다면 정말 제대로 된 점괘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수많은 전 세계의 타로 법사, 타로 마스터들은요, 타로를 내가 기사로서 부리는 바둑돌, 장기말, 체스말 등의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저처럼 동반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꼭 인터넷에서 타로를 구매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처럼 나에게 꼭 맞는 타로 카드를 고르실 수 있으신 분들, 혹은 별뜻 없이 취미로 타로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저 수집가의 의미로 타로를 수집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쇼핑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죠. 십수년 전에 저처럼 뭐하러 20정거장을 넘게 갑니까? 에너지 낭비죠. 하지만 내가 카드를 진지하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처음이다. 혹은 진실한 동반자 카드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직접 가셔서 대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사족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듣느라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아름다운 취미생활 즐기시길 바라며 즐거운 주말 되시고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피오나 R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타로를 나눠요. 99.9 기가헤르츠일까 아닐까? 피오나 R. 크르르.